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또 700원을 이탈하면서 680원대까지 떨어졌다. 자, 엄청난 공포감을 자극할 만합니다. 왜? 이전에 600원을 이탈했다, 550원까지 올라갔다, 500원까지 내려갔다. 자, 엄청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이 시점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지금 이 단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 여기 7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전에도 상승했던 부분 어디에 상승했습니까? 700원 라인대에서 상승력을 어떻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700원 라인대로 왔다. 물론 하방 압박 받으며 떨어졌던 그 부분은 안타깝고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다시 여기 원점까지 내려왔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가져왔을 때 완벽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을 수 있겠죠. 물론 고점에 잡았다 다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되었죠. 물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7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한 타점을 잡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거고, 지금처럼 변동성을 가지면서 내려왔다. 근데 다시 원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같은 이 기회를 다시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도하고 손절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매매 대응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다시 우리는 수익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니플이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하방압박 받았던 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련 부분, 또한 이렇게나 하방압박 받았던 부분 뭐였습니까? 기준금리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높죠.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지며 내려왔다. 이게 니플만 떨어졌습니다. 니플만 이렇게나 하방 압박 가져왔으니까 해당되는 그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 구간을 가져오니까 다시 리플 또한 반등 구간을 가져옵니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대외적인 이벤트의 문제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리플 코인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플은 SEC가 못 올라가게 막고 있지 않느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가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죠. 그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방 압박 갖고 내려오고 있는 건 SEC 때문이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코인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 반등 구간을 가져오니까 무조건 100% 모두 몰빵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맞는데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 이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언제 개발하냐? 아직 멀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는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현 총재 또한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글로벌 대외적으로 모두가 다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게 바로 CBDC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 당연히 상승 모멘텀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IPO
뭡니까? 기업 공개입니다. IPO부터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어때요? 상승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죠. 근데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모두 하방 압박 받으니까 오늘 오전만 해도 그래요. 오늘 오후까지 해도 그렇습니다. 5개의 코인만 올라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모두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리플 혼자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모두 다 같은 영향권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대외적인 영향권이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나왔는지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악재성 이벤트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700원 라인에서 반등했으니까 이제는 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변동성은 나오는데 어떻게 저점 라인을 잡는지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매수와 매도의 타점 나는 매입 단가 1,5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먼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문자 또한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문자 내용대로 나는 매매 대응 할 수 있겠는데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못하겠다, 바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드릴 거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리실 거고 투자의 가용 금액 또한 다들 틀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700원을 이탈했습니다. 68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다시 끄집어 올렸을까? 하방 압박 받다가 다시 올린 이유는 분명하게도 있겠죠. 니플 혼자가 잘나서 니플만 올라갔다,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모두 상승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미국 증시, 미국 야간 선물이 상승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코인 또한 상승을 같이 보였다는 거. 자, 미국 시장에 미국 야간 선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 시장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지금 주식과 코인 시장은 뭐라고 분류합니까? 위험자산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자산군은 당연히 금리에 대한 역방향입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은 같은 커플링화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 당연히 코인 시장 또한 상승력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이전에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은 뭐에 떨어졌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6만 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해당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옵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 많이들 아시겠지만 IMF 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어땠습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럴 때 어때요? 주식시장도 망가져, 금융시장도 망가져, 모든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고 이 부분에 비트코인 또한 당연히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스태그플레이션 도대체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미국의 물가 지표에 달렸다. 비트코인 CPI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8,600만 원대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고용 둔화에 따라서 반등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다른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을 가져올 거니까 그 부분에 움직임이 달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냥 쭉쭉쭉쭉 끌어올리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는 주식 거래를 오래 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경제 지표 발표가 무엇이 있길래 이럴까? 이거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5월 14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날짜부터 시작되는 슈퍼 위크가 시작돼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5월 14일 날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생산자 물가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최종 목적지는 누굽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개인들입니다. 자, 개인들한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거에 따라서 개인들과 소비자, 해당되는 물가 지수가 틀려지겠죠.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여러 번 말씀드렸던 CPI가 5월 15일 날 발표, 그 사이에 미국 연준 의장도 연설, 엄청나게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이렇게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는데 이 금리라는 게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요.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어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면 매도가 발생된다라는 거. 매도가 발생이 되면 떨어지겠구나. 고래가 팔고 있구나.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겠죠.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SEC 때문에 떨어진 거 당연히 SEC의 영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이벤트가 워낙에 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선반영이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시죠? 선반영은 뭡니까? 미리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경제 지표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 또한 모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알고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죠. 시장도 몰라요. 근데 왜 선반영을 먼저 하냐? 왜 선반영을 해서 왜 먼저 하락을 시키냐? 당연하겠지만 엄청나게 세게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근데 그 부분을 잽을 여러 번 날립니다. 잽을 여러 번 날리다 보면 아픈 게 어느 정도는 감쇄가 되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설사 이 시장의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가장 나쁘게 나왔을 때를 우려해서 시장은 선반영을 한다. 가장 먼저 아프게 만들고 나서 이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경제 지표가 역으로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때요? 시장은 다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회복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먼저 반영을 했다면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픔은 덜하다는 거. 하방이 덜 내려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이렇게나 길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크게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점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이렇게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없어요. 니플의 상승 모멘텀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떨어집니까? 이 이유도 없죠. 어떠한 이유입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대외적인 이벤트가 먼저 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반등 구간에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재차 어디 라인까지 니플 코인 700원 라인을 유지받고 있는 부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기가 진짜 바닥 구간이겠구나. 그럼 이 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할까? 비중을 얼마큼 실을까? 다들 투자의 가용 금액이 틀리시죠?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리시죠? 그래서 따로따로 한 분 한 분 직접 잡아드리고 있는 게 바로 추가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단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죠.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리플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리플이 캐나다에 이어서 일본 시장에 공략을 나섰다. 리플은 0.5달러의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5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XRP, 리플은 계속적으로 SEC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SEC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리플? 다른 나라 쪽에서는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왜? 리플을 갖고 있어야지 CBDC의 개발 속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라들.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이러한 나라들은 이 리플한테 러브콜을 계속 보내요. 왜? 우리나라 와서 같이 개발하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파트너사들 다들 알고 있으시지만 그 파트너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해당되는 리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노바티, 트랭글러, 센티비, 비테크, SCB, SBI, 니움 해당되는 은행권들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은행권들입니다. 이러한 은행권들이 왜 리플과 파트너사를 그대로 맺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당연히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만큼 리플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이벤트를 알고 있는 건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고래도 알고 있죠. 고래라는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매집이라는 걸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집은 뭡니까? 일반적인 매수와 똑같습니까? 아니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확실한 저점의 매수에서 해당하는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매집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지금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높여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서 수익권을 창출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인피니트 블록,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인피니트 블록이 리플 블록체인 검증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내 생태계의 확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되는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이 해외에만, 리플이 글로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고 한국 시장에도 계속적인 확장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리플은 그냥 리플, 미국의 리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플은 계속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리플 코인 시세가 추락했습니다. 700원 선도 무너질 것인가? 자, 이 700원 라인이 어떻게나 중요한 라인이길래 이렇게나 뉴스가 여러 번 나왔을까? 당연하겠지만 700원은 완벽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물론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할까? 당연히 고래들의 변동성이 보여주는 이유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다. 자, 개인 물량을 털린다.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하는데 왜 개인 물량을 털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 고래들은 개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봅니다.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니까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추가했다. 비중을 올렸다. 그러려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식 거래, 코인 거래 오래 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리플의 급등 시나리오가 이 부분으로 나왔거든요. SEC 소송 해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기업 공개, IPO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장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고 CBDC와의 통합, 리플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 리플은 3년 내내 비트코인 대비 상승 여력이 가장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게 전체 코인들 중에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지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저점에서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SEC 소송 해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대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의견이 바뀌고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건 SEC의 힘을 축소시키기 위함이라는 거. SEC와 리플이 계속적으로 비공개 합의점을 찾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 한번 보시죠. 현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해당되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SEC와 리플의 합의는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 것이다. 공화당이 절대로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표에서 이기려면 대선에서 이기려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까? 시장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이 표를 받고 그 부분이 대통령이 당선에 만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CBDC도 말씀을 드릴 건데 CBDC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말했습니다.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CBDC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했죠. 근데 미국 연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미국은 글로벌 1위 국가입니다. 왜 1위 국가일까요? 수출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해당되는 소비의 국가입니다. 수입을 더욱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 국가가 계속적인 적자였어요. 근데 미국이 1위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1위가 될 수 있었는데 CBDC가 늦어진다. 디지털 화폐의 발전이 늦어진다.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리플 코인이 반등할 거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제는 매수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번 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만한 물가 지수 발표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큰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모든 부분 문자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어떻게 매수할까? 언제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잡을까? 하나씩 하나씩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상도 무료고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또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무료로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톡방도 무료, 문자도 무료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 아니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